오늘은 인류가 멸망을 해도 나스닥은 올라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 나스닥이 계속 고공을 행진하다 보니까 나스닥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나스닥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푸념을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금융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측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가권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지수는 의외로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6.49%를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가 나스닥 지수 22.58이고, 세 번째가 중국 상해 종합 지수로 10.74%고, 네 번째가 대만의 가권 지수고,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나스닥 또는 한국의 코스닥, 대만의 가권 지수, 결국에 있어서는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신성장 산업이 상장이 많이 된 이런 그 지수가 되는데, 이런 지수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하는데, 일단 나스닥을 본다면은 나스닥은 코로나19 수혜주가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그 나스닥이 고공 행진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마가라는 그 종목들이 있죠.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 외에도 최근에 코로나19 중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렘데시비르 제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부자라라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모더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다 나스닥에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이니, 결국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성향과 관련돼서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에 몰려 있으니, 결국에 있어서는 나스닥 나스닥 지수가 고공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잘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많이 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나스닥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푸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푸념 외에도 결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든지 이러한 신성장 산업 자체가 너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실물 경기가 침체 상태인데, 이러한 쏠림 현상은 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잘 알다시피 기존의 어떤 그 종목들은 회사들은 파산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지금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FOM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에서 의외로 최근에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나다 보니까 나만 소외된 것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불안감에 의해서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증시 주변에 투자 자금을 풍성하게 만든 이런 것이 과잉 유동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즉 이런 것들은 변동성만 높일 뿐이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스닥, 코스닥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른 이러한 그 지수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펀더멘탈 자체가 취약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있어서는 증시가 최근에 고급 비행을 하는 것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분이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달러가 약세를 달러 약세는 결국 신흥국 중에서도 IT 섹터가 비중이 좀 높은 대만과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돋보인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 이러한 IT 섹터의 어떤 상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몰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IT 섹터 외에 경기 민감주로 알려진 이런 종목들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좀 회복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업종이나 또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본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2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면 또 우려할 만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111개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64개사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더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비관적인 시장 전망치 자체를 능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10% 이상의 상승을 이룩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도 46개사나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또 있지만, 그런 기업보다는 산업 패러다임이 어떤 바뀌면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찾아낸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동차주, 현대자동차 많이 오른 걸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 수가 있고, 최근에 화학주 또 많이 오른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시장 스타일이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닌지, 주도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기존의 바이오, 제약, IT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재에서 자동차, 비철금속, 기계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 섹터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기대감이라든지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경제활동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조금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주도주인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반도체 등 이런 기존 주도주들이 강세가 지속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유동성도 물론 있지만 경기가 급하게 계속해서 올라서 경기 민감주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아직도 코로나가 다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일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 있어서는 경제 회복 자체가 급격하게 좋아지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의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성장주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계속 가는 이런 양상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코로나19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또는 업종 위주로 계속해서 주도주가 형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